혹시 관절염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드신가요? 이제 그 통제권을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과학이 딱 알려주는 명확한 전략들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길들이고 훨씬 더 활기찬 삶을 되찾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정말 큰일이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 심지어 병뚜껑 하나 따는 사소한 일상조차 너무 힘든 도전이 되잖아요. 이런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마음,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요, 이게 여러분의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서 이 증상을 확 가라앉히고 삶의 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방법들을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흔히들 관절염은 그냥 나이 들면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야기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관절염에는요,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골관절염, 이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약간 기계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다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자기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특징적으로 양쪽 손목이나 발목처럼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피로감이나 미열 같은 몸 전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아는 게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식단입니다. 관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길, 그러니까 염증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요, 우리 면역 체계가 마치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증과 붓기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과도한 지방 조직, 그러니까 뱃살 같은 것들이요, 그 자체로 염증을 뿜어내는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식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뭘 먹고 뭘 피해야 할까요? 화면 왼쪽에 있는 음식들, 얘네들은 염증이라는 불에다 기름을 콸콸 붓는 격입니다. 설탕 덩어리인 탄산음료, 가공육,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은요, 그 불을 꺼주는 아주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 또 베리류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 그리고 강황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들이 정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식단을 싹 다 바꾸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실용적인 대안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늘 먹던 달콤한 빵 대신에 베리를 곁들인 오트밀을 먹는다거나 점심 샌드위치에 넣던 가공햄 대신 집에서 구운 닭가슴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시도가 쌓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하는 선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관절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올바른 움직임은요, 관절염에 가장 효과적인 약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 연골을 닳게만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요, 적절한 압력과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액 순환을 돕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팍팍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움직임은 관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막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요,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치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듯이 말이죠.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아주 쉬운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통증이 좀 심한 날에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폈다가 내리는 거, 아니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이런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을 살살 깨우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부드럽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관절을 보호할 아주 강력한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 갑옷이 뭐냐고요? 바로 근육입니다. 이 운동들은요,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는 무릎과 고관절을 꽉 잡아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고요. 글루트 브릿지는 허리를 보호하는 핵심 근육을, 벽 푸시업은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상체 근육을 길러줍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지켜줄 튼튼한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식단과 운동을 잘 뒷받침해주고 매일매일의 통증을 관리해줄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찜질이랑 냉찜질, 이거 언제 뭘 써야 할지 항상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뻣뻣할 땐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을 풀어주고, 붓고 열나고 아플 땐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따뜻한 샤워로 시작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팩을 대주는 거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통증 관리에 있어서 잠의 중요성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고관절이랑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지는 걸 막으려면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소파보다는 몸을 자유롭게 뒤척일 수 있는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기둥, 즉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지속 가능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한 번에 하려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첫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딱 하나만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둘째, 매일 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그 용기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부터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바로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관절 통증이랑 뻣뻣함에 대한 영상이랑 기사들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워낙 많아서 오늘은 진짜 핵심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내용들 위주로 뽑아볼게요. 청취자분께 딱 필요한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관절염 종류부터 식단, 운동, 통증 관리법까지 쭉 한번 엮어볼 텐데요. 그냥 정보 나열 말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고 딱 와닿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딱 짚는 게 있더라고요. 이 관절 통증, 특히 관절염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관절 닳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성 염증, 이게 핵심이고 심지어는 그 체지방 자체에서 염증 물질이 나온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숨겨진 연결고리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 관절 통증의 뿌리, 염증부터 확실히 알고 가죠. 자료들 보니까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결국은 다 염증 문제다 이건가요? 골관절염이 제일 흔하고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뭐 이런 차이는 알겠는데 네, 맞아요. 그 핵심에는 염증이 있죠. 근데 자료 보다가 진짜 좀 놀란 게 있어요. 골관절염조차 그냥 관절 써서 닳는 뭐랄까? 마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과체중이면 그 무게 부담 말고도 지방세포가 직접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렙틴이니 사이토카이닌이 하는 것들요. 이거 그냥 관절 문제로만 볼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게 여러 경로로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가 오작동하는 거고 또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과도한 지방 조직이 계속 염증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만성염증 상태가 결국 통증, 붓기, 그리고 특히 류마티스에서 심한 아침 뻣뻣함, 그 조조광직 있잖아요. 그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조조광직. 네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염증이 그냥 아프고 불편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절 연골이 스스로 회복하는 걸 방해해요. 오히려 손상을 더 빠르게 만들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엑스레이상 보이는 관절 손상 정도랑 실제 느끼는 통증이 꼭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크다는 거죠. 통증은 참 주관적이에요. 와, 염증이 핵심이네요, 정말. 그럼 이 염증을 다스리려면 자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 식단,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항염증 식단, 이게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구체적으로 뭘 좀 피하고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뭐 가공식품, 설탕, 특정 기름들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들 명확합니다. 뭐 첨가당 많은 음료, 과자 당연하고요.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거. 그리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처럼 오메가3 비율이 너무 높은 기름들. 붉은 고기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군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는 민감한 분들은 글루텐이나 유제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뭐 몸에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종 당화 산물, AGS? 이것도 나오던데? 이건 또 뭐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자료들 보면 일단 참가당은 혈당 확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 만들고 이게 염증 경로를 막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오메가3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막 일으키는 신호물질은 늘고 반대로 염증 줄여주는 오메가3랑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약간 몸 안에서 염증 스위치를 개조 누르는 셈이에요. 아, 스위치를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최종 당화산물 AGS 이건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이랑 붙어서 약간 변성된 건데 특히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튀길 때 많이 생겨요. 이게 몸에 쌓이면 염증이랑 산화 스트레스를 막 늘려서 관절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만큼 어떻게 조리하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야, 조리 방법까지요. 생각보다 깊네요. 그럼 반대로 염증 줄이는 데 좋은 착한 음식들, 이건 뭐가 있었어요? 네, 긍정적인 측면이죠. 자료들 보면 항염증 효과 있는 식품들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오메가3 많은 등푸른 생선, 뭐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런 거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과일 채소,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요. 항산화제가 진짜 많아서 염증 막는 데 좋다고 하고요. 건강한 지방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여기 폴리페놀 많다고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이요? 네. 그리고 향신료 중에서는 강황, 속 커큐민 성분, 그리고 생강. 이게 또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라고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도 여럿 있었어요. 아, 강황이랑 생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단에서 정말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염증 수준이나 실제 관절 증상에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자료에서는 너무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그런 저온 조리법 이것도 AGS 줄이는 좋은 방법이고요. 식단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염증이랑 식단에 이어서 자료들이 또 중요하게 말하는 거. 움직임.
운동 얘기해보죠.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관절 더 닳는 거 아니야? 하시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오히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연골이 더 두껍고 건강할 수 있다. 이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 오해, 그거 바로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료들 보면 운동의 목표는 관절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또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범위, 그걸 유지하고 염증 줄이고 뭐 전반적인 건강을 좋게 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추천하던가요? 자료 보니까 종류가 꽤 많던데요. 맞아요. 관절의 부담은 적으면서 효과는 좋은 운동들, 그걸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죠.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 심혈관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되면서 관절 충격은 적죠. 저충격 유산소. 둘째는 근력 운동.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관절을 꽉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 이걸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스쿼트나 런지도 의자 잡고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누워서 엉덩이 드는 글루트 브릿지. 이런 체중 운동도 좋고 아니면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쓰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한 자료에서는 무릎 아플 때 엉덩이 근육 강화가 의외로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거 많이들 놓치시거든요. 엉덩이 근육이요? 그게 무릎이랑 관련이 있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나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꾸준히 하면 도움된다고 하고요. 셋째는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운동.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거나 관절을 쭉 펴고 돌려주는 거. 이게 뻣뻣함 줄이고 관절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고요. 넷째는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나 태극권 같은 거요. 균형 감각 눕혀서 넘어지는 거 막아주는데 관절 불편하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니까 중요하죠. 와,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근데 운동할 때 조심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 어떤 팁들을 좀 강조하던가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 말이 자주 보이던데요? 네, 그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팁들 좀 정리해보면 천천히 시작하기. 처음부터 막 세게 하지 말고 약하게 짧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하고요. 준비 운동, 정리 운동 꼭 하고 운동 전에는 몸 좀 데우고 필요하면 온찜질 같이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어주고 필요하면 냉찜질 같이 하고요. 온찜질, 냉찜질. 네. 통증 신호 무시하지 않기. 운동하다가 막 날카롭게 아프거나 점점 더 아파지면 그건 바로 멈추라는 신호예요. 그냥 좀 불편한 거랑 나쁜 통증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염증 심한 날은 좀 살살하거나 쉬는 게 좋죠. 올바른 자세. 자세 틀리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 가니까 정확한 자세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꾸준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막 거창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 매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거. 이게 길게 보면 효과적이다. 이걸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꾸준함과 즐거움이라 운동뿐 아니라 모든 건강관리에 통하는 말이겠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매일 느끼는 불편함, 그 뻣뻣함이랑 통증 관리.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 굳는 느낌? 아니면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삐걱거리는 느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료 보니까 관절액이랑 관련이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잠자거나 오래 앉아있는 것처럼 안 움직이는 동안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그 관절액 있잖아요. 윤활액 같은 거. 네. 그게 약간 끈적끈적해진대요. 점도가 높아져서. 그리고 관절 주변 근육이랑 힘줄도 좀 짧아진 상태로 굳기 쉽고요. 그래서 아침이나 오래 쉬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뻣뻣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뻣뻣함이랑 통증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뭐가 제시됐나요? 온찜질, 냉찜질 얘기도 있었죠. 네, 자료들 보면 실용적인 전략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부드럽게 관절부터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목 돌리고 무릎 가슴으로 당기고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요. 아, 침대에서부터. 샤워나 핫팩 같은 거요. 열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서 뻣뻣한 걸 좀 낫게 해주죠. 반면에 관절이 막 붓고 열 나거나 운동하고 나서 갑자기 아프다 이럴 때는 냉찜질이 더 좋아요. 그럴 땐 차갑게? 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랑 염증,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얼음주머니 쓸 때는 꼭 수건으로 감싸서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15분, 20분 넘기지 말라고 강조하고요. 네, 시간 중요하죠. 그 외에도 뭐 부드럽게 자가 마사지 하거나 그 괄사 같은 도구로 뭉친 근육 푸는 방법도 소개하는 자료가 있었고요. 잠잘 때 베개 활용하는 팁도 유용해요. 옆으로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 끼우면 엉덩이랑 척추 정렬에 좋고 무릎 밑에 받치면 허리 부담 줄여준다고 하고요. 물론 뭐니 해도 체중 관리가 관절 부담 줄여서 통증, 뻣뻣함 완화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요. 와, 진짜 실생활 팁들이네요. 마지막으로 보충제 얘기도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뭐 보스웰리아, 강황 커큐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비타민 B3 여러 가지 나오던데요. 자료들 보면 어떤 건 효과 있다, 어떤 건 좀 글쎄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것 같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보충제는 정보가 진짜 많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료들에서도 보이듯이 모든 보충제가 다 똑같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스웰리아나 강황, 커큐민은 비교적 연구들에서 항염증이나 통증 완화 효과가 좀 일관되게 나오는 편이고요. 반면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은 오래 쓰긴 했는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엇갈린다. 이런 지적도 자료에 있었죠. 아, 그게 좀 엇갈리는군요. 비타민 B3, 그 나이아시나마이드 형태는 한 자료에서 관절 유연성 개선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 보충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건 뭘까요? 딱 두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꼭 의사나 약사랑 상담하시라는 거. 개인 건강 상태나 다른 약 먹는 거랑 상호작용 같은 거 봐야 하거든요. 둘째는 제품의 품질. 보충제 시장이 약처럼 규제가 빡세지 않아서 써있는 성분이 제대로 들었는지, 뭐 불순물은 없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중 하나에서도 얘기했듯이 NSF나 USP 같은 제3자 인증기관 마크 있는 제품 고르는 게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분 함량이랑 순도 검사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인증마크 확인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보충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이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한 식단, 운동, 생활 습관 관리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이 튼튼한 기반 위에 추가로 고려해 볼 옵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게 자료들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깊이 봤네요. 관절 통증 핵심이 염증을 이해하고 식단으로 염증 조절하고 올바른 운동 꾸준히 해서 관절 보호하고 강화하고 또 온찜질 냉찜질 같은 걸로 통증이랑 뻣뻣함 적극 관리하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결국 뭐 하나만 딱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능동적인 자기관리 그리고 인내심을 가진 꾸준함이에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고 올바른 노력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엘파소 물리치료 클리닉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회복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몸 상태 잘 보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꾸준함.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당장 청취자분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그게 뭘까요? 저녁에 가공식품 대신 채소 한 줌 더 먹는 거. TV 보다가 잠시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하는 거. 아니면 자기 전에 무릎 사이에 베개 한번 끼워보는 거. 뭐든 좋아요. 오늘 여기서 발견한 작은 통찰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마무리 질문이네요. 귀한 자료들 나눠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절염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드신가요? 이제 그 통제권을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과학이 딱 알려주는 명확한 전략들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길들이고 훨씬 더 활기찬 삶을 되찾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정말 큰일이고,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 심지어 병뚜껑 하나 따는 사소한 일상조차 너무 힘든 도전이 되잖아요. 이런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마음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요, 이게 여러분의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서 이 증상을 확 가라앉히고 삶의 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방법들을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흔히들 관절염은 그냥 나이 들면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야기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관절염에는요,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골관절염, 이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약간 기계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다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자기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특징적으로 양쪽 손목이나 발목처럼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피로감이나 미열 같은 몸 전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아는 게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식단입니다. 관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길, 그러니까 염증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요, 우리 면역 체계가 마치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증과 붓기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과도한 지방 조직, 그러니까 뱃살 같은 것들이요, 그 자체로 염증을 뿜어내는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식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뭘 먹고 뭘 피해야 할까요? 화면 왼쪽에 있는 음식들, 얘네들은 염증이라는 불에다 기름을 콸콸 붓는 격입니다. 설탕 덩어리인 탄산음료, 가공육,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은요, 그 불을 꺼주는 아주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 또 베리류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 그리고 강황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들이 정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식단을 싹 다 바꾸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실용적인 대안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늘 먹던 달콤한 빵 대신에 베리를 곁들인 오트밀을 먹는다거나, 점심 샌드위치에 넣던 가공햄 대신 집에서 구운 닭가슴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시도가 쌓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하는 선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관절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올바른 움직임은요, 관절염에 가장 효과적인 약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 연골을 닳게만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요, 적절한 압력과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액 순환을 돕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팍팍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움직임은 관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막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요,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치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듯이 말이죠.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아주 쉬운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통증이 좀 심한 날에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폈다가 내리는 거, 아니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이런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을 살살 깨우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부드럽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관절을 보호할 아주 강력한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 갑옷이 뭐냐고요? 바로 근육입니다. 이 운동들은요,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는 무릎과 고관절을 꽉 잡아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고요. 글루트 브릿지는 허리를 보호하는 핵심 근육을, 벽 푸시업은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상체 근육을 길러줍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지켜줄 튼튼한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식단과 운동을 잘 뒷받침해주고 매일매일의 통증을 관리해줄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찜질이랑 냉찜질, 이거 언제 뭘 써야 할지 항상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뻣뻣할 땐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을 풀어주고, 붓고 열나고 아플 땐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따뜻한 샤워로 시작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팩을 대주는 거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통증 관리에 있어서 잠의 중요성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고관절이랑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지는 걸 막으려면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소파보다는 몸을 자유롭게 뒤척일 수 있는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기둥, 즉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지속 가능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한 번에 하려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첫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딱 하나만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둘째, 매일 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그 용기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부터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바로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